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5일 일요경마 통큰경마 해설방송의 임재웅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일단 금요경마와 토요경마 때 이재용이 말씀을 드려놨죠. 왜 이재용으로 활동하게 됐고 이재용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팬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경마를 헤쳐나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 토요일 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요경마는 일단은 마지막 결승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분석으로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죠.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 빠르게 들어가는 이번 일요경마 분석 방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 자세한 내용도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이재용의 그 게시판, 뭐 경마문화 게시판이 됐건 코리아 레이서 검빛 이재용 그대로 찾아오시면은 제가 거기에 앞으로의 포부 뭐 슬로건이라든지 전부 다 거기에 집합이 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일요경마는 역시나 총 17개의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 11개의 경주고 부산 6개의 경주, 그 중에서 승부 경주 공지를 드려야겠죠. 오늘 이재용이 세게 붙는 경주들 공지를 드리면 일단 서울이 4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 초반 통큰 출발 승부, 그리고 6경주 통큰 메인 1차, 그리고 8경주 통큰 메인 2차 승부, 그리고 라스트 10경주 통큰 끝장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서울 46810 요거는 써놓으세요. 예상제 분명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서울 46810 서울 46810 요거 이재용의 일단 승부 경주 46810 그 중에 메인은 6경주 8경주다. 서울 46810 메모에 놓으시고, 자, 부산은 5경주로 한번 좀 큰 배당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부산 5경주를 부산 통큰 배당 승부고, 자, 부산 6경주가 부산 통큰 메인 승부입니다. 연타로 한번 지정을 했고 자신이 그만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46810 그리고 부산 5경주 6경주 서울 46810 부산 5경주 6경주 해당 경주들에 들어가서 노리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해설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서울 1경주 국내산 6등급 3세마 별정 A방식 12마리의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노림수를 가져야 될 마필, 일단 주행검사 이후에 출전합니다만은 5번마 흥캡틴이 말이 상당히 좋죠. 이 클린업 샤인이라는 마필 자체가 토요경마 때도 그렇고 일단은 인기 마필로 상당히 좀 세게 팔려주는 상황인데, 이 말은 직전에 무리를 하고 못 왔건 거거든요. 이게 당 상황엔 클린업 샤인이 실전에서 흥캡틴은 마지막 끝걸음이 클린업 샤인보다 제가 봤을 땐 더 좋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48주에서도 이 말을 강약 조절하면서 상당히 좀 강도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만큼 공을 좀 많이 들였다라는 얘기죠. 흥캡틴은 세게 봐주셔야 되는 마필로 되겠고, 반대로 6번마 드림포레가 현장에서 최저 배당까지 좀 바람이 불어줄 수도 있어요. 김기배 기수 안장입니다. 그리고 드림 커뮤니티 검빛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말은 주행 연습 당시를 보면은 이 기가 막혀요. 리드머니, 프린스 메모리, 상위군 마필들, 1군 마필들, 그런 마필들과 뛰면서 막판의 여력이 어찌 보면은 이 탄력 자체가 더 좋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말을 제가 불안하게 보는 이유는 이번에 1000m이기 때문에 레이스가 좀 빠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바닥권에서 올라온다라면은 직선에서 한 발 치고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체중하고 이 떡대가 너무 큰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을 놓고 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용은 뭐 세게는 안 봅니다. 기본적으로 막권에 안고 가는 정도만 보고, 차라리 지금 무리하고 무너졌었던 말 8번마 원더풀 매직이나 10번마 파이널 에이스가 앞에 갈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면서 최근 계속적으로 무리하고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들입니다. 자, 8번 10번에 선두권 경합이 일어나지 않고 둘 중 하나가 편안하게 나간다라면 요거는 버틸 수가 있죠. 자, 5번마 흥캡틴 그리고 8번 원더풀 매직 10번마 파이널 에이스, 자, 여기에
7번마 글로리 파이터가 직전 경주 건포와 머니 챔프의 뒤를 이었는데 전개가 상당히 무리한 가운데에서도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준 만큼 7번마 글로리 파이터를 세게 봐주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7번마 글로리 파이터, 5번마 흥캡틴, 물론 현장에서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은 7번, 5번의 요 한방 막권을 일단 제일 먼저 주목을 하겠고, 복병으로는 8번마 원더풀 매직과 10번마 파이널 에센스가 복병이다. 1경주 정리합니다. 자, 서울 2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국내산 6등급 안발 한정, 연령 오픈 별정 A방식 12마리의 접전입니다. 7번마 한일모아는 자기 걸음대로만 띄워주는 마필입니다. 결론은 뭐다? 센 말은 아니다. 앞이 무너지거나 추입을 남들이 늦게 올라오거나 뭐 이런 전제 조건이 깔리는 말, 7번마 한일모아, 이런 말은 세게 놓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배팅을 들어가시는 데 있어서 놓고 들어가야 될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어요. 설령 그 말이 아니라고 해서 들어왔지언정 이 7번 한일모아 같은 말 같은 경우는 최근 경주를 보더라도 인기를 안 모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능력 자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 한일모아는 기본 정도 이상은 못 봐주는 말이다. 자, 반대로 좀 세게 봐줘야 될 마필은 안쪽에 1번마 원앤올리를 세게 봅니다. 거리 자체가 좀 늘어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안말 한정 경기에 의도적으로 나왔고 직전 편성보다 저는 뭐 강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1번마 원앤올리 김동수 기수가 직전 아쉬움, 여기서 좀 풀어낼 수 있는 찬스라고 보고 있고, 아테나부이나 2번마 가온찬, 이런 마필들이 직선에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9번마 아테나부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71주의 공백이 있는데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훈련을 엄청 강하게 시켰기 때문에 거의 다이어트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럼 좋은 겁니다, 이거는. 왜냐, 이번 훈련의 그 이점 자체를 이 말에 역시나 그 몸을 빼기 위한 그런 훈련에 초점을 맞춰놓고서는 9번 아테나부이의 훈련에 조교에 임했었던 지금 40조 마방이기 때문에 9번 아테나부이는 세게 봐줘야 된다. 혈통적인 기대치도 역시나 단거리에서 있는 마필입니다. 2번마 가온찬이 10조에서 2마리 꺼내 들었는데 초반 중반에 좀 따라붙는 게 좀 아쉬운 마필입니다만은 직선에서 한 발 자체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기본 막건 가져가야 될 마필들입니다. 자, 이 경우는 뭐 11번마 새로운 보배 이런 마필들은 안 봐요. 고개가 워낙 높고요. 이번 훈련 때도 거의 이 목을 들고 다닙니다. 직전 들어온 것도 삼성비바한테 구마신 졌던 거, 그게 얘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데 그래도 최근보다는 뭐 모래 반응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외곽에서 뭐 센 말 없기 때문에 1300을 입상을 만들어낸 만큼 팔려줄 텐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더 이 강하게 꺾고 갑니다. 열하나 새로운 보배는 약하게 보겠고, 차라리 구던더가 앞에 가는 말 중에서는 인기마 중에서는 그래도 얘가 최근 무너지고 있어도 얘는 앞으로 변할 게 더 있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자, 12 차라리 구던더가 앞에 가는 말 중에 낫다. 자, 1번마 원앤올리를 제일 세게 보는 말, 1번마 원앤올리 현장에서 나름 좀 인기도에서는 좀 밀려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장 바람 자체가 다른 쪽에 불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판이 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1번마 원앤올리, 그리고 2번마 가온찬, 그리고 9번마 아테나부이, 외곽에 12 구던더, 요 마필들 안에서 공략 포인트를 잡는 경기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국내산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시방식 12마리 마필입니다. 자, 일단은 좀 안 되는 말, 이번 경주에 조금 힘들 것 같은 말은 10번마 레전드 윈이에요. 레전드 윈. 거리가 1300 늘어났는데 이 말은 빠른 레이스를 많이 경험을 해봤던 마필입니다. 그 마키튼, 매니 챔프, 케이토킹 이런 마필들 다 기본 순발력이 다 센 마필들인데 이 레전드 윈이 이 골마겸 자체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순치가 된 느낌이 아니에요. 훈련은 강하게 시켰습니다만 그걸 받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10번만 레전드 윈은 너무 과신을 해서는 안 된다. 요거는 10번만 레전드 윈은 요거는 현장까지 확인을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일단은 배당권 세력들이 좀 있는데 5번마 야호 골든캣과 9번마 펀치파워, 이런 두 마리의 비인기 마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5번마 야호 골든캣은 모래를 맞으면 잘 못 뛰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의 강한 추진 속에서 후미 외곽을 전전하다가 아쉽게 역시나 착순권에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요거는 직선에서 뚝심 자체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 그 모래에 대한 반응 자체만 이겨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좀 스타트를 끊어내서 아예 모래를 피한다라면 요건 일을 낼 수가 있어요. 요 배당 마필이고, 9번마 펀치 파워가 1700은 힘들죠. 말이 좀 끄는 악벽도 있고 호흡기 자체가 길지 못한 마필이기 때문에 9번마 펀치 파워, 긴 거리는 좀 힘들다. 코너 4개짜리는 지금 코너 역시나 2개짜리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번마 펀치 파워는 배당 복병권으로 세게 봐주셔야 될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중심권으로 거의 세게 봐야 될, 현장에서도 얘를 놓고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2번마 퓨처 파이어입니다. 퓨처 파이어. 지금 주기 자체는 조금 늘어진 느낌은 듭니다만은 이 JS 캡틴 약한 말 아니고요. 그리고 교령 득소 역시나 약한 말 아닙니다. 당연히 탁트인이나 천지울림, 매니히어로는 당연히 인정을 하시는 마필들이고, 그런 마필들과의 사이에서 이 착자 자체가 분명히 최근 2번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걸음이 살아 있었던 모습입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차분한 전개, 선두권 바로 안쪽을 물고 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번만 퓨처파이어 세게 봐주셔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쪽에 이제 3번마 천지 꽃바람이 직전에 제가 가로수길에 한 방을 맞춰 먹었는데 선입 근성은 있어요. 좋아지면서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마 천지 꽃바람까지는 배팅권에서 현장까지 노림수를 가져줘야 될 마필입니다. 자, 2번마 퓨처 파이어를 중심으로, 자, 5번마 야오건드캣, 9번마 펀치파워, 3번마 천지 꽃바람, 이렇게 3두의 마필 공략 포인트 안고 가십시오. 자, 서울 4경주 통큰 출발, 1차 역시나 첫 번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초반 자금 자체를 마련할 수 있는 통큰 출발 승부초로 지정을 했는데, 이 국산 5등급 제가 토요 경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다 오픈을 해드렸어요. 여기 하나만 승부로 갑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지금 아나짜리 말이 지금 거의 인기도에서 사람들 지금 뇌리에서 사라져 있는데, 그 말은 지금 배당 자체만 완전히 비인기 말일 뿐이지 원래의 능력을 보인다라면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이면은 여기서 인기 마필로도 팔려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저는 그 말의 능력을 직전 경주 확인을 했고, 물론 입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했다라는 이유는 제 생각보다는 분명히 잘 뛰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세게 보고 후차권에 갔다가 때릴 상황이고, 인기 마필들이 지금 여기 상당히 불안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이재용이 여기 그냥 혹시라도 현장에서 함께 못하시고 따로 해야 되실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저는 여기에 제 마번에 11 삼성비바, 12 스피드버드가 없습니다. 8번마 라피도 볼트도 없습니다. 안쪽 1번마 원더풀 댄서도 없습니다. 자, 이런 마필들이 지금 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 먹을 게 충분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마필들은 전부 다 현장에서 팔려줄 마필들이에요. 그런 마필들 배제하고 노리고 있는 이재용의 노림수 마필 놓고 첫 번째 출발 시동을 걸겠다. 제대로 한번 때려내고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리의 마필입니다. 8번마 나이아키를 놓고 한번 하시죠. 럭키 명호는 불안하다. 물론 선행 가니까 이 말은 다시 뭐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 럭키 명호가 직전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당시에 뭐 때문에 그랬죠? 이 럭키 명호가 당시에 거의 못 오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에 같이 뛰었던 마필, 앞에서 뛰었던 마필,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말이 결승선에서 갑자기 서버렸어요. 얘가 무너지는 그림이었는데, 럭키 명호가 모래를 맞으면은 따라가지 못하는 마필입니다. 상당히 좀 불리한 마필이고 고개 자체도 뻣뻣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4번 마필이네요. 4번 마필이 갑자기 서버리는 바람에 에이스윈이네, 에이스윈. 얘가 서버리는 바람에 얘가 어부지리로 입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 다한 경주력, 더 나올 걸음은 없다. 선행이라는 거 하나, 그거는 뭐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1을 놓고 하면 상당히 좀 불안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2번마 천지폭풍도 아직까지는 좀 고개가 높고, 3번마 캠프터치도 노릴 만큼 노려봤고, 4는 좀 힘들고요. 5번마 아라시가, 이 아라시가 1000m에서도 이 취입을 해냈던 마필입니다. 지금 1200인데요. 이 아라시가 직전에 탔던 걸 한번 궁금하신 분들 한번 돌려보십시오. 야, 이거는 아무리 이 바닥에서 오는 취입 마필이라 그래도 이렇게 고착석 거의 늑발을 해내고 후미권에서 말하고 기수가 싸우면서 힘소모를 다 해버리고 직선에서 절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힘쓴 대비 걸음 자체가 안 나왔는데 지금 거리가 줄었고요. 이 문정균 기수가 이 말을 분명히 알고 기승을 하면서 10월 5일 경주 때 입상을 해냈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5번 아라시 요거는 백판입니다. 백판. 요건 삼복만 와도 삼복 삼상. 복연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빨리 적으시란 말이에요. 요거 아라시 같은 거. 요거 삼창만 돼도 요거는 충분히 배당의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니까 요런 거는 안고 가셔야 되겠고요. 자, 외곽의 열둘 블랙피펄 요것도 백판입니다. 안 팔리는데 일단 늑발 이후에 직전 경주 후미권 외곽에서 크게 힘을 썼죠. 왜냐, 모래를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외곽을 돌 수밖에 없는지. 모래를 못 맞는 말이에요. 그 외곽이 유리한 거죠. 당연히 이번에 그러니까 외곽이 유리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닥권에서 직선에서 채찍을 대고 올라오는데 마지막에 결승선 거의 다 와서 한번 이 김기배 기수의 액션을 보십시오. 채찍을 대다가 밀고만 들어옵니다. 올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 올 것 같으니까는 조금 아꼈던 느낌도 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착순만 그렇게 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당시에 공백도 있었고, 이번에는 정상축이 돌아왔고, 왜 덜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8번마 나이아키가 저는 좀 서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주고, 5번마 아라시나 12 블랙피펄이 배당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한방짜리는 7번마 대마지풍이 안정적이죠. 직전에 각질에 대한 변경 자체가 완벽하게 뚜렷하게 나온 상황이고,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자기 걸음 자체를 끈끈하게 유지하더라. 이거는 변합니다. 자, 8번 7번 요거 한 방에 8번 7번 한 방에 팔 놓고, 자 5번 아라시 12 블랙피펄 요거는 꼭 5번과 12번의 막권은 팬 여러분들이 보는 막권이 있다라면 그 안에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6경주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안말 한정 통큰 메인 1차 승부입니다. 자, 이번 주 통큰 메인 승부 좀 많이 맞춰낼 것 같아요. 그런 경주들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여기 1000m 일단 말의 능력 그거는 뒤로 일단 좀 놓을게요.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는 이 말에 대한 상대들이 이 말을 제가 봤을 때 견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클린업 샤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흥캡틴과 같이 뛰었던 마필인데 20번마 그 클린업 샤인이 직전 경주에 상당히 좀 무리라면서 막판에 덜미를 잡혔고 그 덜미를 잡은 게 바로 이번 경주에 부담 중량 올라간 7번마 저리에고 그리고 안쪽에 1번마 문학 미스치프도 선행을 나서줘야 더 뛰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 거리까지 줄이면서 1000m 선두권 강공을 노리고 있고 선두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최소한적으로 힘소비를 정말 이 최소한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말, 그 말이 이번 경주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계속적으로 이 말을 추천드린 적이 없는데 아마 현장에서 말이 좀 좋아진 것도 있기 때문에 좀 팔려줄 수는 있습니다만 먹을 건 충분해요.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 1차 승부로 또 들어가는 이유, 이번 경주 안말 한정 경주 여기에 출사표를 내던진 이유, 우승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 말을 중심으로 중배당 이상 노림수 갖는 승부로 갑니다. 자, 서울 7경주 들어갑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자, 12마리의 마필입니다. 안쪽에 보면 정문 서미트가 일단은 경합 속에서 직전에 무너졌던 마필인데, 요거는 훈련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말이 이게 정말 너무 좋다 보니까 물고 튀려는 이 기질 자체가 상당히 강한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불리하냐면요, 거리가 늘어날수록 불리합니다. 그런 마필들을 제어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1300에서 지금 1000m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의심을 안 해요. 일본 정문 서미트는 1000m에서는 오는 마필이다. 외곽에 12 화이트 코멧이 일단 좀 문제이긴 한데, 얘도 일단 직전에 원당한 좀 선두력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나가서 버텨냈습니다. 최근 경주 선행을 계속 나가서 버티고 있고, 거의 10월 26일 날 경주 때도 뭐 선두 외곽에서 거의 선행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전개가 12이 만약에 꼬인다라면은 이거는 배당이 나올 수 있고, 외곽에서 박태종 기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선두권 외곽에 일본만 정문 서미트 옆에 붙여놓고 뛴다라면은 1번, 12번에 최저 배당 맞고는 충분히 형성이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의도적으로 꺾진 않겠고, 요거를 좀 노려볼 수 있는 대안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4번만 사과랑이, 직전 경주는 초반 스타트 타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3초형 완전히 오바질이죠. 이번 경기 준비하면서 이 구보와 강도까지 높여가면서 이 상당히 좀 길게 마필 자체를 만들어 놨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려는 16조의 노력 자체가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말에 신경을 써놨기 때문에 4번마 사과랑 요거 봐주셔야 되는 이번 경주의 다크호스 마필이 되겠고, 5번마 이 IM스타는 단지 이제 추임력 하나예요. 계속 못 오고 있는 이유가 앞선에서 계속적으로 좀 버티고 있고, 얘 추임력이 엄청나게 대단치 않다라는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자기 걸음은 뛰고 있고, 차라리 9번마 PK 군주가 재밌는 마필입니다. IM스타한테 뭐 접었던 마필입니다만은, 얘는 이제 멀로 기수로 이 기승자를 교체를 하면서 좀 더 끌어낼 걸음의 여지 자체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PK 군주, 차라리 이런 마필들을 노림수를 가져가는 게 맞다. 자, 1번마 정문 서미트는 1000m라면은 오는 마필이다. 자, 12의 믿음이 있으시다라면 1번, 12번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재용은 1번마 정문 서미트 놓고 배당으로 좀 노림수를 갖는다. 자, 4번마 사과랑, 5번마 IM스타, 그리고 9번마 PK 군주까지 1 놓고 4, 5, 9 이렇게 3마리의 마필 노림수 갖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고요. 통큰 메인 2차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연령 오픈 별점 B방식 12마리의 마필입니다. 인기마 한두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말이 너무 좋다라면은 받치기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인기 1위까지도 나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오픈을 하겠습니다. 10번마 덕원푸는 임종의 메인 승부 막권에 없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10번 덕원푸는 저하고는 사대가 안 맞거든요. 2번까지 만약에 얘 때문에 틀린다라면 얘가 나오는 경주는 승부 지정 안 합니다. 재수가 없거든요. 이 덕원푸를 놓고 제가 10월 13일 날 이때 당시에 메인 승부랄로 지정을 했다가 현장에서 완전 대가리 총을 맞았는지 당시에 제가 이 축을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덕원푸를 요걸 뒤로 돌렸는데, 당시에 얘가 들어왔던 경주를 자세히 다 들여다보면요, 정말 외곽에 정말 절묘하게 모래 안 맞게 붙여놓고 타이밍에 맞춰서 발을 맞춘 거거든요. 이번에 그런 게 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에 지금 갖다 댈 마필들이 많아.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당 마필들의 여기는 관심을 가져야지, 10번마 덕원푸 같은 마필들의 지금 저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때는 과감하게 삭제 처리하고, 여기 지금 남아있는 마필들 그 안에서도 지금 아예 인기 자체를 모으지 못하는 999 마필이 있습니다. 걔까지 챙겨가면서 이번 통큰 메인 2차 승부 꼭 적중으로 팬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9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700, 국산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리의 마필입니다. 안쪽 2번만 매니 히어로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 혈통적으로
포키풀 어브머니의 자마니까 아무래도 뭐 장거리, 중장거리까지는 문제가 없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1700에 대한 이번 경주 거리 적응력만 없을 뿐이지 매번 상당히 빠른 흐름에서 뛰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번 매니히어로는 중심이다. 카바가 된다. 이번 매니히어로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 4번마 라온칸이 직전 경주 보면은 이제 외곽으로 마필을 빼고 직선에서 딱 한 발에 썼던 상황인데 마지막에 마이티 윙을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1700 역시나 적응력까지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 최근 상승세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한 발 자체가 있기 때문에 선위권에서는 4번마 라온칸 9번마 로열 스마티는 이재용이 직전 경주에 임재용으로 활동을 했을 때 이거를 놓고서 승부를 맞춰드렸던 기억이 있는 마필인데 여전히 마필 상태는 좋은 상황입니다. 4번마 라온칸이나 9번마 로열 스마티 두 마리의 마필은 지금 현장까지는 좀 확인을 들어가야 되겠어요. 제가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는 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노려야 될 복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마리는 자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건 현장까지 확인을 들어가도록 하겠고 10번마 제주의 흑선이 재밌습니다. 이게 배당입니다. 이게 안 잡혀 있는데 훈련을 이 제주의 흑선을 훈련 승인과 그리고 박상우 이수가 계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직전에는 추입을 했었던 상황이고 이 제주의 흑선이 앞에 가는 말이 상당히 좀 의욕적으로 말을 강도 높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까지 확인을 해봤을 때 10번마 제주의 흑선 배당으로 값어치 충분히 있다. 3착 승군입니다만 3번마 매니스피드 이런 마필도 안 될 게 없기 때문에 2번마 매니히어로 놓고 4번, 9번 중에서는 인기마 중에서는 하나를 현장에서 제가 도려내도록 하겠고 2번 매니히어로의 10번마 제주의 역사 3번마 매니스피드 같은 중배당 막권들까지 여기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경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 통큰 끝장 승부. 자, 오늘의 마지막 승부입니다. 자,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총 12마리의 마필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10경주 마지막 끝장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 상당히 복잡한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인기마 중에서는 안쪽에 1번만 마이티수 인정입니다. 추입력은 당시에도 살아있었어요. 직전에도. 오지 못한 이유는 너무 출발 자체에서 외측으로 기대는 바람에 추돌 이후에 너무 후미권에서 경주를 운영을 했어야 됐었다는 점. 그것 때문에 못 왔는데 마지막 끝걸음은 좋았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출전 6주 만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쉬다 나오면서 마필 컨디션 이상 없는 모습으로 훈련까지 잘 진행을 했기 때문에 1번만 마이티소 얘는 세게 봐주셔야 되는 말이 맞고요. 지금 팔리고 있는 마필들을 보면 4번만 이스트 킹덤, 말씀드린 1번만 마이티소, 7번만 갤러 컬린, 그리고 외곽의 열돌 한방미소, 6번만 에버더 챔퍼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 두 마리 정도는 날아갑니다. 2두 정도는 삭제 처리를 임재용이 하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이 보는 마필이 여기서 살짝 쿵 뒤로 밀려 있어요. 보여준 최근 걸음이 좀 아쉬웠기 때문인데 이번 경기 왜 되는지 제가 현장 속보에서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듣는 순간 정말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그런 사연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마지막 통큰 끝장 승부 서울 10경주 오늘 서울의 마지막 승부 여기 마지막 제대로 한번 잡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2경주 1600m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3마지 기념 총 10마리의 접전 구도로 펼쳐집니다. 자, 6번마 모르피스. 야, 부러질 듯 안 부러지고 있는 말. 반대로 얘기하면은 능력이 세다라고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좀 위험해 보이는 게 지금 부담 중량이 58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이거는 일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주마가 57 이상 넘어가면 분명한 데미지 자체가 그 밑에 로우 중량 갈 때하고는 얘가 다르거든요. 6번 모르피스는 일단은 훈련 자체는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일단 뭐
속구보 자체를 뭐 가볍게 하면서 마지막에 또 강하게 놔줬고 패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지금 조건 자체가 상당히 좀 불리해진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6번마 모르피스 얘를 놓고 가기에는 여기는 좀 위험 부담 요소가 있다. 자, 5번마 위너골드가 59예요. 얘도 59입니다. 야, 이거 물론 1600m이라서 뭐 그대로 뭐 인기마 구도에서 끝나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부산에서 또 59를 달고 또 들어온 마필들도 있고 분명한 거는 이 5번마 위너골드가 지금 출전 주기 자체가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지금 과신할 수 없어요. 얘도. 자, 5번, 6번의 막건이 지금 어느 정도 인기권을 끌어주고 있고 그 뒤를 8번마 이스트팔로스인데 얘도 고개가 뻣뻣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모래를 진탕 맞을 수밖에 또 없는 선행은 또 힘들지 않습니까? 앞에 편안하게 가면은 또 띄워줍니다만 모래 맞으면은 장담할 수 없는 말. 지금 제가 5번, 6번, 8번 요 인기 마필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어찌 보면은 까는 이유는 얘한테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바로 안쪽 1번마 장산파워입니다. 장산파워. 황순도 기수가 칼을 갈아놨네요. 이거는 울트라르카 타고 들어왔었던 9월 7일 경주를 보면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게 중거리 이상은 안 된다라고 봤거든요. 코너 4개짜리 힘들다라고 봤는데 그때 들어오는 거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끈끈하더란 말이죠. 근데 초반 스타트도 느린 마필이 아니고 1번마 장산 파워를 노려야 된다. 1번마 장산 파워를 노리면서 이번 11경주 서울 경마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을 만약에 중심으로 간다라면은 5번마 위너골드, 6번마 모르피스, 8번마 이스트팔로스까지 충분히 노려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마지막 11경주는 1번마 장산 파워를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경마 총 6개의 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고요. 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리의 마필입니다. 외곽 쪽에 12 아데 스파이크가 선행을 갔을 때는 버텨줄 수 있는 마필이죠. 레이스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들 자체가 너무나 지금 기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300의 거리라 할지라도 이미 11월 17일 날 외곽 게이트에서 그것도 능력 자체를 보이면서 선두권 한 바퀴를 돌려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12 아데 스파이크는 기본 맞고 세게 봐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11 샤이닝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마체가 작은 마필입니다. 요거는 체중 자체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 체크 그리고 이게 체중이 덜 나가는 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기복이 없습니다. 이런 말들 저는 뭐 안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11 샤이닝 아이 12 11가 충분히 형성이 될 수 있는 경주다. 12번 11번 굳이 뭐 흠을 잡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 일단 2마리의 마필입니다. 안쪽에 보면 히든보이가 복병이죠. 이 말은 8월 16일 날 유승환 기수가 여기로 원정 와서 정말 기가 막히게 타고 6마신 우승 지킴이를 이겼었던 마필입니다. 당시에 누구랑 같이 뛰었습니까? 파라다이스 킹이었죠. 당시에 얘를 이겼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8월 16일 날 그 걸음이라면은 1번마 히든보이 최근 경주 조금은 지금 내려앉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가능성 자체를 여기선 배제할 수가 없는 복병이다. 자, 그리고 이 7번마 애니굿데이가 직전에는 외곽 돌고 무너졌습니다. 자리를 못 잡고 무너졌는데 10월 11일 날 제가 역시나 이 부산 매직의 애니굿데이 요거 한방 막건을 맞춰 드리면서 당시처럼만 타면 되는 거예요. 안쪽 최적 외곽 돌지 않고 최대한 힘 조절을 하면서 한 발에 쓴다라면은 7번마 애니굿데이가 역시나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12번마 아델 스파이크 11 샤이닝 아이 7번마 애니굿데이 그리고 배당으로 역시나 안쪽 1번마 히든보이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리의 마필입니다. 4번마 BK 빅터가 1000m에는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좀 1200m를 출전했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한 발 자체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무시는 할 수가 없어요. 라온여거라고도 붙어 들어왔었고 한빛태양이 이겼었고 무너졌을 때는 당시의 편성이 라이언선 상당히 좀 빨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4번마 BK 빅터 기본 막권 가져가셔야 되겠고, 이재용이 여기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노리고 있는 마필은 열하나 이 원더풀 테일입니다. 원더풀 테일. 진짜 이 거리 자체가 좀 줄었고, 요건 배당으로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 이 보베드린과 원찬스 에코나이, 요때 붙어 들어왔던 그 걸음이면은, 얘가 선입 외곽에서 경합을 하면서도 그 걸음을 끝까지 버텨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가 좀 맞지 않으면서 바닥을 치고 있는데, 거리가 1200, 그리고 차라리 외곽 게이트라면 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말 가는 대로 그냥 직선에서 딱 한 발 써준다라면은 열하나 원더풀 테일 요거 재밌는 말. 그리고 8번마 컬린 타임이 직전 경기 완전히 후미권으로 밀리면서 바닥성 전개를 했습니다만은 직선 뚝심이 있고, 9번마 소머치고까지는 역시나 외곽에서 직전에 경합 속에서 막판 한 발이 밀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정리를 하면은 열하나 원더풀 테일을 아예 복병권 중심으로 한번 공략을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열하나 원더풀 테일이 이재용 생각대로만 좀 띄워주면은 여기서는 사이즈가 없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열하나를 놓고 4번 BK 빅터, 8번 컬린 타임, 9번 소머치고 요 3두의 마필 배당이 충분히 나오니까 공략 포인트 한번 잡아보십시오. 자, 부산 3경주 들어갑니다. 경주거리 1600m, 국산 4등급 연령 오픈 별정 B방식 12마리의 마필입니다. 외곽이 열하나 톱데이는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야 되겠죠. 일단은 거리가 1600으로 늘어났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안쪽을 파고들면서 상대가 강한 상황에서 자기 걸음 이상을 저는 뛰었다고 봅니다. 이 톱데이를 제가 약하게 본 이유는 거리 적성도 조금은 짧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직전 레이스가 저는 좀 강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얘를 잘라내고 공략을 들어갔었는데, 당시 이 견제를 얘를 지금 다른 마필들이 선두권에서 견제를 완벽하게 해줄 마필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끼케바의 12 대응시대 정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앞선을 쓸 수가 있죠. 열하나 톱데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2 대응시대 역시나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열하나를 제외하고는 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하나 12 요 막권이 지금 현장에서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얘는 일단 기본 막권 안고 가셔야 되겠고, 제일 수상한 마필은 사실 4번 용봉산입니다. 용봉산. 야, 이거 11월 17일 날 대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냥 남모르게 밀고 있다가 중반 이후에 갈아엎으면서 모래 안 맞고 그냥 뻗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직전 경주에도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못 뛴 걸음은 아니에요. 안쪽에 갇히면서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 이거는 분명히 최근보다는 변화가 온 겁니다. 4번마 영봉산이 이번 경주 레이스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열하나 12 빼고는 빠른 말이 없다 그랬죠. 요거 한 발 자체를 충분히 쓸 수 있는 말. 4번마 영봉산. 자, 그리고 원단 추입력에서는 10번마 강한 질주. 매번 그 추입 타령입니다. 하지만 자기 걸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에서는 이거 약하게 볼 수는 없겠고, 1번만 원더풀 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말은 지금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직전 변화로 인해서 입상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다시 한번 안쪽에 좀 갇히는 전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까지 좀 확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재용은 열하나 톱데이 세게 보는 인기 마필 중에 열하나 톱데이를 세게 보고 복병 중에 4번만 영봉산이다. 열하나 4 그리고 12 그리고 10번만 강한 질주 4마리 마필 4번 10번 11번 12번 4마리 마필 안에서 공략 포인트를 잡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국산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9마리의 단출한 편성 구도입니다. 단출해도 좀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이걸 풀어보면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게 왜 그랬냐면은 4번마 영성 오픈은 물론 지금까지 뛰었던 상대들이 그렇게 엄청난 이지방들이다, 센 마필들이다, 이런 녀석들과 장을 거주진 않았습니다만은 너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신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가고 외곽을도 돌아보고 안쪽에서도 타보고 여러 그런 조건들 안에서 전부 다 입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단 한 번도 똑같이 탄 적이 없어요. 세게 봐야 되는 상황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4번마 영성호프 세게 봐줘야 된다. 아직까지 한계를 노출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능력 앞에서는 1번마 닥터카슨이 당연히 금화캐벌리 직전에 라온역을 이기고 바로 경남 1부배 우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거는 세게 봐줘야 되는 게 맞아요. 기본 능력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세이브 더 월드와 이때 당시에 뭐 붙어 들어왔던 10월 27일 날 당시 2차 거든 이후에 세이브 더 월드가 무너졌던 경주에서 얘가 우승을 거뒀기 때문에 1번마 닥터카슨. 자, 1번, 4번. 이거 뭐 최저 배당이겠습니다만은 뭐 이걸 추천드리려는 건 아니고 1번, 4번이 확실하게 근거 자체가 좀 부족하다. 자를 만한. 자, 그렇기 때문에 대안마피를 한두를 뭐 얘기를 해 드린다라면은 1번, 4번에 붙여서 뭐 3번까지도 뭐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죠. 자, 일단은 3번 뭐 원더풀 컨트리는 따라가면서 가능성 자체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얘가 아마 인기 3위로 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레이스가 1하고 4가 좀 빠른 편이에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본인이 끌고 가면 본인이 자멸하고 본인이 이 흐름을 따라가면은 여기서는 경쟁력 자체가 부족한 말이다. 3번마 원더풀 컨트리는 요거는 3보권에서도 제외를 한다. 이재용이 보고 있는 말은 8번마 스톤골드와 9번마 낭만전사입니다. 이거 완전히 백인데 8번마 스톤골드는 직전에 나오지 말았어야 될 경주를 나온 거죠. 왜 1200 하이페이스 경주에 나와서 모래 맞고 바닥을 칩니까? 이거는 이겼었던 그래 같이 뛰었던 상대가 토아메이스예요. 토아메이스는 대상 경주 나가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 네? 자, 8번마 스톤골드는 기본 능력 자체가 지금 휴양 이후에 지금 마필 자체가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만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은 이종이 세게 노리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1번, 4번이 좀 세 보이기 때문에 물론 복승식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뭐 큰 배당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안정적으로 간다라면 3복용, 3복 정도로 8번마 스톤골도 이용을 하시고 외곽으로 밀려나 있어서 역시나 유리한 마필이 9번마 낭만전사입니다. 얘는 발주가 됐다 안 됐다 공주 같은 마필이에요. 승부가 되는 상황에서는 선입견까지도 붙여놓고 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9번만 낭만전사. 자, 1번, 4번의 두 마리의 능력상 우위. 거기에 3복권, 8번만 스톤골드, 9번만 낭만전사. 이런 마필들에 주목을 하자. 자, 여기부터 이제 부산 5경주와 부산 6경주는 임종의 승부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부산 5경주고요. 경주거리 1400,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리의 혼전 레이스입니다. 부산 통큰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승부를 시정했습니다. 통이 큰데 배당까지 큰 걸로 때린다. 여기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 이 배당판 자체가 높게 떠 있는 걸 떠나서 아예 노리고 있는 배당이 현장에서 팔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큰 배당 승부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최소 제가 노리고 있는 배당이 60배, 70배. 그게 최소 배당입니다. 그 말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바닥을 치고 있는데 거리 자체 1400의 지금 노림수를 가지고 나왔고 최근 경주 계속적으로 훈련 자체가 이재용 마음에 들질 않았던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대로 마피를 만들었고 이번 경주를 위해서 거리 자체를 1400을 나오면서 조건 자체도 이 말한테 유리해졌기 때문에 어설픈 인기 마필들 전부 다 걷어내겠습니다. 걷어내고 여기 정말 철저하게 아까 언급드린 60배, 70배 최소 배당 그런 막권 안에 정말 제대로 좀 승부 볼 수 있는 이번 부산 5경주 배당 승부로 팬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부산 오늘은 마지막 경주 6경주 경주거리 1800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오늘의 마지막 12마리가 출전하는 자, 부산 통큰 부산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상당히 좀 재밌죠. 왜냐면은 지금 이번만 로카드 세븐이 직전에 무한열정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배당을 냈었는데 여기에 지금 같이 좀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번, 3번이. 당시에 무한열정을 이재용 역시나 좀 노림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뭐 후차권밖에 못 갖고 갔기 때문에 뭐 일단 적중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사이즈로 밀리지 않을 말. 그 말을 한번 놓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인기도에서는 좀 밀려있죠. 왜냐면은 직전에 보여줬었던 액면 자체가 3번마 무한열전이 상당히 유리하고 2번마 로카드 세븐이 역시나 직접 같이 붙어 들어오면서 마지막 끝걸음 12초 6에 날라 들어왔고, 여기에 외곽 쪽에 11 메이저 알파가 상대 자체를 지금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경주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해볼만 하다고 볼 거 아닙니까? 자, 2번, 3번, 11번 여기에서 후차권에도 없을 마필도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여기는 이재용이 노리고 있는 말이 확실히 지금 인기권에서는 벗어나 있는 말이고, 사람들은 포기했을 말이에요. 왜 포기를 했냐? 그 말이 지금까지 보여준 게 최근에 계속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골탕을 많이 먹은 거죠. 자, 이재용은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그 말에 대한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편성에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레이스 자체도 지금 2번, 3번이 이 정도로 세게 팔려주고 11 메이저 알파가 팔려줄 정도면 제가 보고 있는 말이 여기서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여기 팬 여러분들과 마지막 부산 메인 승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도 이재용이 부르는 막권 안에서 아마 팬 여러분들께서 여기 뭐 좀 힘을 실어달라고, 부산 중에서는 힘을 실어달라고 제가 현장에서 아마 ARS 녹음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만큼 여기는 부산 경주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경주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자, 부산 6경주 어떤 식으로든 정말 반칙을 써서라도 부산 6경주 여기 적중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17개의 경주 전부 다 진행을 했습니다. 1호 경마까지 이렇게 다 진행을 했는데, 목이 좀 많이 아픈 와중에서도 제가 뭐 잘 풀어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초반에 조금 버벅이는 것도 있었고, 중반 이후에 조금 텐션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혼자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저만의 뭐 좀 노하우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다른 레퍼토리를 가지고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연구를 하겠고요. 자, 1호 경마도 결코 쉬운 경주들은 없습니다. 그런 경주들 안에서도 이재용이 최대한 팬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번 뭐 해설 방송에서도 풀어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특히나 더 집중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경마, 그리고 제가 슬로건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를 위한 1%가 팬 여러분들께 될 수 있도록 이재용 역시나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서 마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마 잘 하시고요. 1호 경마 여기서 통큰 경마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